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막대기, 퓨얼스틱이라 불리는 이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비행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는 보통 날개에 연료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올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방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보러 갈 때 챙겼던 것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마침 가방을 싼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막대기, 퓨얼스틱이라 불리는 이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비행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퓨얼스틱은 비행기 이제 연료통 안에 연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 비행기는 보통 날개에 연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연료통에 연료를 찍은 다음에 이 구멍을 막고 이렇게 뽑아 올리면 연료 양만큼이 이 안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누르면 그만큼의 갤런이 연료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연료를 찍고 들면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10쯤에 찍혀있죠?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제 10갤런만큼 이 연료통, 이쪽 연료통 안에 이 10갤런만큼의 연료가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장비고, 시험 보러 갈 때 또 내부 로그라 그래서 비행 계획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공항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상승하는 최대 고도가 어느 지점에서 올 거고, 뭐 언제 하강을 시작하고, 내 비행에서 코스는 어떻게 되고, 어떤 코스를 향해 갈 거고, 뭐 어느 고도까지 올라가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 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거고,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연료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리저브 퓨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의 연료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게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거를 판별하기 위한 종이고,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이 계획서를 짜게 돼요. 이런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바람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온도 따라서 비행기 속도나 실질적인 움직임, 이런 게 속도 같은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렇게 생긴 계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E6B라 부르는데 플라이 컴퓨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불어서 내 비행기 속도가 실제로는 얼마나가 나오는지, 그때 내가 비행기 속도가 얼마일 때 얼마 동안의 거리를 가면 내 연료를 얼마나 소모하게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이거 하나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뒤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떤 방향에서 불고 속도가 얼마면 내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뒷면을 통해 계산도 할 수 있고, 이 앞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손으로 하는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짤 때 또 사용하는 게 이 플로터라고 부르는 건데, 이 플로터는 지도상에서 내가 가야 되는 코스를 또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에다가 이렇게 공항부터 공항을 대고 거리는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가야 되는 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비행 계획서를 짤 때는 이 코스를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내가 여기 나오는 대봤을 때 요 나오는 요 코스를 210도 방향으로 내가 가면 된다, 360도 방향에서 210도로 가면 된다,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도가 가리키는 북쪽이랑 실제 자기장이 가리키는 북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계산을 변환을 해서 이쪽에다가 넣고, 이 플라이 컴퓨터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이 모든 걸 짜게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거 하나 가져가고요. 제가 비행할 때 또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이를 하나 챙겨가요. 웨이트 앤 밸런스라고 해서, 비행기는 이제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계된 무게중심에 제한치가 있어요. 앞으로 얼마, 뒤로 얼마. 이 무게중심이 이 앞뒤 제한치를 벗어나게 되면 비행기를 내가 조종사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로 비행할 때 비행기 연료를 얼마나 넣었고, 짐칸에는 얼마나 넣었고, 사람은 몇 명이 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무게를 계산해서 무게중심을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이쪽에다 점을 찍고, 앞쪽 리미테이션, 뒤쪽 리미테이션 안에 이 무게중심이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하는 종입니다. 시험 보러 갈 때 들고 가는 서류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리튼 테스트 시험 종이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을 봤는지, 시험은 언제 쳤고, 점수는 몇 점인지, 시험 횟수를 몇 번 쳤는지, 패스를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들고 가는 이유가 사실 요거예요. 이 부분에서 몇 개를 틀렸는데 어떤 항목을 틀렸으니 이 코드를 보고 시험관이 이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 가야 되고, 메이크업을 했는지 내가 공부를 해왔는지를 시험관이 이 부분을 보고 이 항목을 얘가 틀렸구나 하고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따라서 뭐 들고 다니는 게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섹셔널 차트라 그래서 항공용 지도예요. 이제 눈으로 지형 지물들을 직접 확인해야 되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비행이. 재밌는 점은 이제 미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장으로 미국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쪽만 해도 이게 나눠져 있어요. 지역이 2장 정도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유가 캘리포니아만 해도 남한 면적의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펼쳐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뒤쪽 면도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공항 쪽인데, 이런 식으로 뭐 바다도 있고, 여기에 공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로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형 지물을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바람개비 모양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풍력 발전하는 그 터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비행할 때 위험하니까,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정보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색깔이 이런 색깔이면 이제 고산지대죠. 이제 높은 산 쪽의 지역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행할 때 사용하는 지도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IFR 인아웃 차트라 해서 날씨가 안 보여서 앞이 흐린 날에 계기판만 보고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종사자들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항공용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로들이 이제 좀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항로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어떤 항로에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어디까지 전파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전에 봤던 그 섹셔널 차트라고 부른 바로 이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간략하죠. 이게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정보들은 크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들도 사용을 하고, 시험 볼 때도 이 아이패드를 들고 가긴 해요. 시험 볼 때 시험관에 따라서 이제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는 거를 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메모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보면서 이제 포플라이시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같이 펼쳐놓고서 펼쳐봐 했을 때 이런 차트를, 전자 차트를 펼쳐놓고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를 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들 있잖아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전자 어플 안에 전자식으로 다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험 보러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이제 FAIM이라 그래서 조종사들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읽어보면 Federal Avia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법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뒤쪽은 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이라 해서 이제 권고사항 매뉴얼 같은 책이죠. 이거는 그냥 법전이에요. 근데 이걸 시험 때 왜 들고 가냐, 이제 시험 중에 참고하거나 아니면 펼쳐서 이제 여기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시험 중에 참고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죠. 이제 시험 중에 참고하면 이제 시험관한테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다는, 준비를 안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가능하면 시험 볼 때는 펼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웬만하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내용들은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은 태그를 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법전이에요. 미국 법 중에서,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법 중에서 이 항공에 관련된 법들만 따로 이제 모아놓은 책이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법전이에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비행은 결국 이 책을 근거해서 비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인데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말이 권고사항이지 사실 이 방식대로 거의 대부분 다 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거나, 뭔가 비행 중에 실질적으로 비행할 때도 이 문제의 소지나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든 건 이 책에 근거해서 나오게 됩니다. 파일럿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어떠신가요? 저 오늘 이제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더 궁금하시거나 이제 이런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뭔지 설명하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